총살 과정을, 총살 현장. 우리 그거 다 보죠. 네, 봤는데, 그 맨 앞줄에 가족을 앉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족이, 총살하는 사람이 아빠, 엄마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린 애가 있고,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7살, 5살? 요 정도의 그냥, 진짜 어린 애였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마인TV의 시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의 내로남불 김가영입니다. 네, 가영씨는 모란봉 클럽에 가서 저도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TV를 통해서 제가 운동 생활을 할 때 모란봉 클럽에 출연을 했어요. 네, 제가 방송 활동을 하거나 뭐를 했던 적이 저도 불과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막 저기 산속에 숨어서 지방에서 운동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모두 북한에서 탈북해서 왔다는 네. 그것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땅에서 탈북해서 오기까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누구나 사연이 다 다릅니다. 가영 씨도 야,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뛰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구독자님들도 또 역시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북한에서 뛰쳐나가야 되겠다, 탈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가 좀 궁금해요.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뒤로 제가 1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은 저희 외할머니하고 삼촌 또 이제 이모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13살부터 네, 그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모를 엄마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모가 또 평양에 올라가게 됐고 또 그런데 그 이모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잠깐 이렇게 검열을, 국가검열을 한 11번 정도 받게 됐나? 누굴 신고해가지고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모가 잠깐 대피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그거죠. 부모는 제가 어릴 때 몰라서 못 지켰다면 이모는 이제는 다 아는 나이니까 이모만큼은 내 가족이니까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탈북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탈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모가 그런 검열을 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숨어 있다 보니까 1년 반 정도 숨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햇빛을 못 받고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그 이모가 저희 지영 언니, 모란봉 클럽 지영 언니 엄마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를 모시고, 근데 언니가 먼저 결심했죠. 근데 솔직히 저희는 또 집안은 조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 도저히. 더 기다리다가는 이모가 점점 더 페인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언니 보고 그랬대요. 지영아, 나 한번 햇빛 보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언니도 모두 다 접고 순간에 나 엄마 살려야겠다. 엄마 살리는 길은 대한민국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순간 저에게 가영아, 나 대한민국 갈 거라. 엄마랑 같이 한국 갈 건데 어떠냐 해서 저는 그때 다니쳐도 생각 없이 나도 당장 가겠다고 했죠. 근데 저도 솔직히 그때 나이가 22살 됐을 때면 다 성인이라 저도 그 탈북이라는 길에 어떠한 위협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모만큼 살리고 싶었고 소중하다는 내 가족이다 보니까 떠나게 됐는데 어릴 때 엄마도 똑같이 이모랑 똑같이 국가검열을 받으면서 한 40일 정도에 이렇게 구류되어 있어가지고 양강도다 보니까 이게 되게 차잖아요, 감옥이. 그래서 그때 3월인가 2월인가였는데 거기에서 엄마가 급성 후두암으로 드셔가지고 거의 엄마가 돌아가기 직전에 내보낸 거예요. 왜 감옥에서 죽으면 자기들이 책임이 다르니까 내보냈는데 수술하고 나도 엄마가 한 달 정도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13살이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아니면 또 엄마가 그렇게 검열받는 거는 나라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했나 보다 이렇게 철없는 생각했었죠. 그런데 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물론 집안의 친척들이 저를 잘 보살펴가지고 저는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고아 생활을 안 했고 또 고아원에 같은 데 이렇게 안 갔지만 그래도 부모가 없는 그런 그늘 부모가 없이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부터 산다는 게. 그래서 크면서 자꾸 국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고아가 됐어야 됐고, 엄마는 솔직히 당과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충성한 것 뿐인데, 북한엔 그런 게 있잖아요. 영원한 권력이 없이. 누군가가 조금 잘 되고 하려면, 뒷다리 신고를 잡아서 꼬리 자르기.
엄마가 하나의 꼴이었던 거, 다르게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반항심이 생겼고, 그리고 제가 유치원 교양을 하면서 그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세뇌 교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이미 한국 영화라던가 한국 매체를 많이 접했었고, 네. 또 한국에는 어떻게 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린애들에게는 그런 반대를 배워줬어야 됐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이 국가에 대한 반항심이 자꾸 싹트고 있는데, 그게 잘 세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소나무 껍질 까먹고 정말로 막 굉장히 막 어렵게 사는, 그렇게까지 산다는 건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예, 어렵게 산다는 건 알았지만 어느 정도의 극하게 막 어렵게 살고 막 목숨 끊고 이런 거는 진짜 맞을까? 그냥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그런 거 듣고 때문에 그때도 그 유치원에서 그 한 가정에 가봤는데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어린이들 이렇게 유치원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이렇게 차곡차곡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이 나라를 뜨는 게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모가 또 그렇게 돼가지고 언니랑 함께 나도 이모를 살리겠다. 이모가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그 엄마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빨리 그냥 기약 없는 길이라도 떠나서 가는 게 이모를 살리는 길이고 또 대한민국 가야만이 이모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하고서 떠나게 된 거예요. 지연이랑 같이 출발해서 네. 왔구나. 혹시 그러면 또 나와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그 총살 현장 우리 그거 다 보죠. 네, 봤는데 그 어릴 때 봤던 총살 현장은 좀 공포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난 정말로 국가의 사람들을 할 거야 막 생각했는데 나 커서 성인돼서 봤는데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난 어릴 적에만 저 봤으니까. 성인됐을 때 봤거든요. 그때 봤는데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생각으로 싫었어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그래도 어른이 돼서는 들던가요? 왜냐하면 그 맨 앞줄에 가족을 앉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족이 총살하는 사람이 아빠 엄마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린애가 있고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린애는 몇 살이었어요? 제가 그냥 눈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가 3살, 5살? 요 정도의 그냥 진짜 어린애였어요. 아니 3살, 5살짜리를 앞에다 앉혀놓고 총살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업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안 보이려고 업었다가. 저는 근데 그 가족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가족이라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가족이었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마치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죄명이 뭐였는 줄 알아요? 죄명이 뭐예요? 죄명이 그냥 당가 수령을 그냥 이거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김정일이는 왜 나라는 이딴 식으로 막 운영 못해.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는 이게 남조선의 이런 매체를 뿌렸다. 드라마를 봐고 그 드라마를 복제해서 뿌렸다. 이게 그 범죄인 거예요? 범죄인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멈춰야 되는데 이거 이렇대 하고서 뿌린 거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비방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냐. 한국은 교육이 다르다. 우리 배워주는 교과서랑 실제 한국 남조선은 다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가지고 처형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딱 놀랐던 게 이건 너무 비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다 추방을 가잖아요. 가족이.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고아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순간에 나도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때 그 어릴 때 그 아픔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건 아니다. 쟤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친척들이 덜 봐서 괜찮았지만 그 아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고 고아가 되면 북한에서 어떻게 크는지 뻔히 알잖아요. 우리 고아원에서 잘 안 되면 어차피 생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저렇게 잃어야 되나. 정말로 제명도 제명 같지도 않은 제명으로 저렇게 한 아이의 생명을 그리고 그 엄마 아빠의 생명을 저렇게 뺏어갈 수가 있는 막 그런 생각에 순간에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른이 돼서 봤을 때는 그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그때는 공포스럽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이 막 진짜 막 그때 누군가 저한테 막 의뢰했으면 제가 막 삐라 막 뿌렸을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막 이 당이 막 여기다 막 나가 막 쓰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제가 막 들더라고요. 그때 순간에 혹하게. 그래서
근데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음, 네, 그 어린아이 그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꽤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이모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정적인 게 이모가 탁해지면서 그냥 바로 미련 없이 떠나게 됐다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런 거랍니다. 결국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제가 총살 현장을 좀 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덜덜덜덜 떨렸고 어른이 돼서는 못 봤지만 그 어릴 때 감정은 그냥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생각 어금니 들죠. 저리는 정도였는데 가영 씨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른이 돼서 그런 현장을 보면 또 다른 감정, 아이 때와는 또 다른 반항심 같은 게 생기는군요. 북한 체제는 정말 야만적인 것 같습니다. 별로 한국 같으면 다른 나라 드라마를 봤다는 게 범죄가 아닌데 그 나라에서 적대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모습을 비디오를 통해서 USB를 통해서 복제해서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온 일가족, 그 어린 3살, 5살의 애기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 엄마를 날려버린다는 게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어디에 어떤 나라에서 바로 그 영화 하나 봤다고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 잡듯이 해버립니까? 그 할머니도 그러니까 손자겠죠. 손주를 이렇게 안고 눈을 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게 가족이랑 가족이랑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가영 씨가 결정적으로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계기는 바로 이런 것이 착착착착 내공이 쌓여져서 그래서 한국까지 왔답니다. 아무튼 가영 씨도 한 번도 잡히지 않고 무사히 이 천국 같은 한국 와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저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굽어 보신다면 딸이 성장해서 그래도 북한 땅이 아니라 남한에 와서 인생의 중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잘 산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분명히 행복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럼 가영 씨가 왜 탈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더 똑똑히 더 잘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가영 씨 이야기 잘 들으셨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